집에 도착하면 앱에서 알림이 옵니다. 네가 그 친구 만났을 때 혈압이 확 오르더라. 너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당분간 그 친구를 좀 만나는 걸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즉시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주고자 하는 그런 식의 서비스들. 칸초라는 이 과자에 내 이름 찾기 챌린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찾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그 희열과 재미를 마케팅적으로 부여한 것인데, 그걸 하자마자 롯데웰푸드가 엄청나게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핵심은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기분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샀어. 네.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샀다라고 할 때 이 문장에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을 살 때 원래 기분은 중요한 변수였지만 최근에 그 어떤 제품의 가격이나 품질이나 기타 다른 요소보다도 소비자의 기분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지는 그런 시장 환경이 구성되게 됐다. 그래서 이 자신의 기분을 진단하고 관리하고 전환시키기 위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이런 기분 경제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트렌드 코리아 2026에서도 필코노미라는 키워드를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기분이 좀 복잡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좋은 기분, 나쁜 기분 이렇게 1차원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다면 요즘 SNS에서 쓰는 그런 용어들을 보면 단순히 좋은 기분, 나쁜 기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니용, 좋은데 싫어, 텅 비었는데 충전된 기분이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SNS에 쓰는 걸 보면 굉장히 기분이 양가적으로 바뀌고 있고 복합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기분을 진단해 주길 원합니다. 너는 오늘 무슨 기분이구나,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구나, 이렇게 즉시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해 주고자 하는 그런 식의 서비스들, 기분 큐레이션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노란색 보시면 피플키퍼라는 앱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워치를 많이들 착용을 하시잖아요. 그러고 혈압이나 스트레스 지수를 재신단 말이에요. 근데 혈압이나 스트레스 지수를 재주는 이 스마트워치를 차고 친구를 만나러 갔다 오는 겁니다. 그러면 집에 도착하면 저 앱에서 알림이 옵니다. 당분간 그 친구 만나지 말라고 알림이 오는 거예요. 네가 그 친구 만났을 때 혈압이 확 오르더라. 스트레스 지수가 확 오르더라. 그래서 너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당분간 그 친구를 좀 만나는 걸 지양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알림을 이제 주는 거죠. 이 생체 정보를 통해서 기분 정보를 추론하는 그런 식의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이 피플키퍼라는 앱도 미국 뉴욕에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던 앱 중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소비자를 관리하고 판별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한국에 곧 도입할 기능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분 큐레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우울할 때 보면 좋을 영화들 큐레이션 해주고 화날 때 보면 좋을 영화들 이런 것들을 큐레이션을 해준다는 거죠. 두 번째로 기분 전환형 소비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기분을 가만히 두질 못해요. 부정적인 기분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든 지금 해소하고 빨리 긍정적으로 바꾸고 싶은 그런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부정적인 기분이 생겼을 때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소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느좋, 기분템, 이런 얘기를 콘텐츠에서도 많이들 하는 이유가 이런 기분 전환 소비가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최근에 백화점이나 이런 유통업에서 매출을 보고하는 걸 보면 경기가 참 좋지 않습니다. 네. 특히 명품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인데요. 이렇게 불경기라고 하는데 재밌는 점은 고급 수건이 뜨고 있어요. 고급 수건. 네. 한 장에 막 10,000원씩 하는 그런 수건들이 불티나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급 수건을 왜 이렇게 살까 하고 보면 내 일상 속에서 사람들이 잠깐 동안만이나 힐링을 줄 수 있는 이런 기분을 챙기는 그런 식의 소비에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몰 럭셔리도 아니고요. 아주 일반적인 이런 기분 전환 소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들 7장씩 구매하세요.
월화수목금토일 써야 돼서 이렇게 딱 7장만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힘들었던 나를 이제 잘 닦아주는 폭닥폭닥한 수건을 이제 씀으로써 이 기분을 전환하고 또 내가 오늘 하루 힘들었던 것을 이제 해소하는 그런 식의 소비들이 활성화가 되고 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안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기분이랑 좀 직결이 많이 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패션 아이템 중에 특히 안경 같은 경우는 기분에 따라서 조금 바꾸어 쓰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좀 많이 포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더라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로 갈수록 다양한 안경들을 좀 그때그때 TPO에 맞게 사용하고 싶은 그런 경향성들이 많아져서 이런 기분 전환에 안경이 또 중요한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느조템으로 우리가 상품들을 좀 소구한다면 좀 더 소비자에게 먹히는 부분이 잘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 기분 전환 소비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기분을 가만히 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분해하고 빨리 과학적으로 또 즉각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만큼 그것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케팅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작년에 우리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화두가 됐었던 마케팅이 하나 있어요. 칸초라는 이 과자에 내 이름 찾기 챌린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칸초에 이름이 이렇게 인쇄가 돼서 내 이름을 랜덤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챌린지였습니다. 바뀐 건 없었어요. 칸초 맛이 바뀌지도 않았고 가격이 바뀌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요. 딱 하나 바뀐 것은 내 이름을 찾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그 희열과 재미를 마케팅적으로 부여한 것인데 그걸 하자마자 롯데웰푸드가 엄청나게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칸초를 막 여기저기 구하기도 어려워서 품귀 현상이 일어날 만큼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과자조차도 상품의 품질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하면 우리 소비자를 더 기분 좋게 만들 것인가, 더 재밌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점인 만큼 기분 마케팅이 굉장히 유효하게 우리 소비자에게 또 소구될 수 있구나 하는 점을 한번 기억을 해두시고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돈이 되고 있다는 점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